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2007년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창원천과 남천의 생태하천 사업이 지난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질 상태 등 환경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천과 남천을 옛 하천으로 복원하는 생태하천 사업. 창원천 7.8km, 남천 9.8km 구간에 7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류 개체 수동에 증가되고 수 생태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로 이제 왕갯벌에 매년 많은 수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고. 사업 전과 비교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대폭 낮아졌고 부유물질과 용존산소량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환경 지표들이 생태하천 사업의 성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질 개선은 하수관 정비로 오염원을 줄였기 때문이지 생태하천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수달 서식지가 생태하천 공사를 하지 않은 하류 구간에 머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연 그대로 남겨둔 하천과 둔치에 좋은 서식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천 사업을 하지 않은 구간에 은신처를 두고 살고 있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흔적이나 아니면은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조성된 생태하천은 지금까지 3곳, 앞으로 5곳에 추가로 조성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렇게 도심하천을 바꾸는 생태하천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공사 위주의 방식과 관리체계 마련은 해결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2.8km 구간 310억 원이 투입되는 교방천. 복개 구간을 걷어내고 하천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하천 바닥 콘크리트는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생태하천 사업 구간인 장군천.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에 돌들이 조밀하게 채워졌습니다. 창원천과 남천 사업 과정에서 반생태적이라며 논란이 된 방식이 비슷하게 적용된 겁니다. 시민단체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보일 것인가에 치중을 했던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태하천 민관협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만 열렸을 뿐입니다. 분수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달라지죠. 조성이 끝난 생태하천의 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별도 예산이 없을 뿐더러 다른 일반 하천과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소하천 이 관련된 유지관리 사업비는 조금이라도 파손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때문에 민관협의회가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사후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달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따뜻했습니다. 겨울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겨울 농작물은 습해와 병충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수확을 시작한 남해의 시금치밭. 파랗게 돋아나야 할 시금치밭이 군데군데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른 시금치를 뽑아보니 잔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 해가 보내나면 하룻밤만 자면 이 노래집히는 기라. 비가 자꾸 온 게 이게 그래서 너무도 웃자라가지고. 남해군의 지난달 강우량은 146mm,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시금치밭의 절반 정도는 이처럼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생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양파밭.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뽑아보면 뿌리가 다 죽었습니다. 스패를 입은 데다 평년보다 2, 3도가량 따뜻한 기온 때문에 병충해까지 입었습니다. 고자리 병이라고 해서 파리 충이 다니면서 양파 뿌리를 갉아먹어서 뿌리가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돼야 할 곶감도 곰팡이가 피는 등 습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곶감 농가의 절반이 피해를 보았고 생산량의 25%가 못 쓰게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이상 기후로 각종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분은 상쾌해지지만 공기는 날로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과 비슷하겠고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구름량은 늘어나겠지만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에서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김해와 창원 12도, 함안 11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밤새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2도, 산청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수주량이 6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체들의 지난달 선박 발주량은 79,834 CGT로 수주량이 없었던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3사가 조 단위 적자로 긴축 경영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남 지역의 전통 문화인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나미비아 빈트우크에서 열린 제10차 무형유산보호협약 회의에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공동으로 신청한 줄다리기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창녕 영산 줄다리기, 밀양 감내 개줄 당기기, 의령 큰줄 땡기기, 남해 선구 줄긋기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의무경찰 선발이 추첨제로 바뀐 뒤 경남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의무경찰 최종 합격자 추첨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적성과 체력 검정을 통과한 중간 합격자 4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 61명을 선발했습니다. 어제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337차 의무경찰로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